얼마 전에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 전작권 전환 금지도 포함이 됐는데요. 그래서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의회에서 견제를 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럼 앞으로 주한미군 감축은 법적으로 안 된다는 뜻일까요? 이 법안이 강제력이 있는 걸까요? 뉴스를 꽉 잡는 곽정아 기자입니다. 월드곽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때부터 주한미국 감축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발언을 해왔고, 실제로 최근에도 방위비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We rebuilt South Korea, we stayed there. It's okay, we rebuilt it and we stayed there. And they pay us very little for the military. It's tremendous money for them and it's a tremendous loss for us. So we're talking, in a very nice way, we're talking to them about it. It's very unfair. We supply the militaries to many very successful countries. I mean, South Korea is making a lot of money and they're very good. They're very good, but you know, they should be paying for their own military. 그러자 며칠 전에 2026년 국방수권 법안 NDAA라는 이름의 법안이 미국 상원의 군사위원회에서 26대 1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아직 전문까지는 공개가 안 됐는데 요약본은 나왔거든요. 그걸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권 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한다.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태세의 축소, 이 부분은 주한미군 감축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 이 부분은 전작권 전환도 안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죠. 지금은 연합사령관이 미군 장성인데요. 만약 전쟁이 나면 이 장성을 한국군 장성으로 바꿔서 최종 판단 권한을 한국이 갖는다는 게 전작권 전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다 금지한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바로 국방부 장관이 미국 의회에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라고 보증을 하기 전까지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 법안들과 비교해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1기 때는 이 똑같은 법안에서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에 돈을 못 쓰도록 막아놨습니다. No funds라는 건데 기지 이전에도 돈이 들고 병력을 철수하거나 그 가족들을 이동을 시키거나 시설을 해체하려면, 그러니까 감축을 하려면 돈을 써야 되잖아요. 이 예산을 막아버리니까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을 법적으로 봉쇄한 실효성 있는 문구였죠.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 때는 감축이다, 금지다 이런 단어들은 다 빠졌는데요. 올해 법안을 보면 트럼프 1기 시절에 의회가 트럼프를 견제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돌아간 셈인데요. 1기 때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던 예산 사용 금지 조항은 빠져 있습니다. 즉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나와서 국익에 이게 맞다 라고 주장을 하면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추가적인 멘트도 있는데요. 합참의장, 인도태평양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런 변화들이 초래할 리스크를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나 장관이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군 내부 최고 3인의 독립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 법안은 얼마나 강제력이 있는 걸까요? 이 국방수권법은 미국 의회가 매년 통과시키는 법안인데요. 국방비를 어디에 쓸 건지, 병력 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 무기 체계는 어떻게 할 건지, 주둔군 규모도 결정을 하고요. 국방부의 예산 그리고 정책 방향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면 정식 연방법으로 발효가 됩니다. 꼭 지켜야만 하는 법률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의원들은 워싱턴 정가에 뿌리가 깊은 그러한 워싱턴 엘리트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국제 문제에 개입을 해가지고 영향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유용하다고 보죠.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부 독단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전작권 전환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이번 국방수권법에 그러한 조항들을 명시한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금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상황인데요. 마찬가지로 하원에서도 독자적으로 같은 법안을 통과를 시켜서 상원과 하원이 만나서 협의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만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작권 전환이나 주한미군 관련된 문구들이 강화가 될지 혹은 더 약화가 될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